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gen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유가가 하락하면서 최근 며칠 주식시장을 지배한 불안감이 다소 완화돼 3대 지수는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중동 지역의 갈등 속에서 오름세를 지속하던 유가가 이날은 하락하면서 주식시장 분위기도 한층 밝아졌는데 이로 인해 서부 텍사스 원유는 전장보다 배럴당 3.57달러 급락한 73.57달러에 마감했고 브렌트유 역시 3.75달러 밀린 77.18달러를 기록하면서 이날 유가 하락을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레바논의 휴전 노력을 지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예상보다 강력한 9월 고용지표의 충격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일 밤 공개되는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주목을 하고 있고 9월 CPI는 전년 대비 2.3% 상승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 이는 지난 8월 2.5%에서 다소 완화된 수치라 할 수 있죠. 이에 지금 시장은 고용시장이 둔하곤 있지만 느리지는 않아 여전히 일자리 증가는 강력해 지금으로서는 다음 달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생각이 드는데 이로 인해 시장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4.75에서 5%로 동결할 확률을 13.3% 그리고 25bp 인하의 가능성을 86.7%로 반영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금 연준은 계속해서 데이터의 금리 인하가 달렸다 얘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내일 밤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약해졌는지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 그럼에도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금리는 어디를 향하는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어 올해 연말에는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는 이뤄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이날의 주인공 엔비디아는 4% 이상 상승해 132달러로 마감했고 이에 엔비디아는 5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며 이제는 시초 1위 탈환도 눈앞에 두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지난 6월 18일 사상 최고치 135달러 코아까지 주가는 올라와 있고 이로써 시총도 3조 2,598억 달러로 집계돼 시총 1위 애플 3조 4,326억 달러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인해 엔비디아가 급등한 것은 대만의 대표적 파운드리 업체 폭스콘이 AI 덕분에 기록적 매출을 발표했다 밝히며 특히 폭스콘은 엔비디아의 AI 전용 칩을 생산하기 위해 멕시코에 새로운 공장을 건립하고 있다 밝히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지난 8월과 9월 주춤한 모습을 보이며 주가는 150일 이동평균선을 찍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내 반등을 하며 현재는 10월 2일 이후 5일 연속 올라 이 기간 주가 상승률은 13.6%에 이른다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최근 호재로 오픈 AI의 66억 달러 자본 조달과 AI 서버 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서버 출하 통계 그리고 폭스콘의 멕시코 AI 서버 공장 계획이 이르기까지 여러 업체들의 AI 붐은 허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이 엔비디아의 급등세로 이어졌다 할 수 있죠. 이에 애플 하청 생산으로 유명한 폭스콘은 멕시코에 대규모 서버 공장을 짓고 있다 밝혔고 폭스콘은 엔비디아의 블랙의 반도체인 GB200 반도체로 AI 서버를 만드는 공장을 멕시코에 짓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대량 생산에 나설 것이라 밝혔는데 여기에 전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자사 서버 출하 통계를 발표하면서 고객사들에게 고성능 AI 반도체로 구성된 서버들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다 밝혔고 현재 분기마다 고객들에게 GPU 10만 개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도 엔비디아의 반도체 수요가 허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8일 자사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부문인 애저가 엔비디아의 최신 GB200 반도체로 무장한 서버를 갖추게 될 최초의 업체가 될 것이라 밝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에 더해 최근 엔비디아 주가 상승세 발목을 잡았던 반도체 설계업체 세레브라스 기업 공개가 연계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도 엔비디아 주가 상승세에 날개를 달아줬는데 이에 따라 멜리우스 리서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엔비디아의 매수 추천과 함께 165달러라는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 줄곧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는 블랙엘이 본격 출시가 된다면 마진이 다시 뛸 것이라 이러한 현실은 6개월 안에 반영될 것이라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 블랙엘 이후 세대를 책임질 루빈 반도체가 2026년에 출시가 되면 엔비디아는 또 한 번의 본격적인 마진 확대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엔비디아는 올해 150% 가까이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상승의 동력은 남아있다 생각이 들어 앞으로 엔비디아 주가는 더욱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어 이날은 테슬라 역시 1.5% 올라 $244로 마감했고
테슬라는 지난 8월 저점 이후 로보택시 기대감과 3분기 인도량 증가 기대감으로 주가를 상승세를 탔지만 10월 들어 이러한 기대감이 다소 누그러지면서 현재 주가는 22 이동평균선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로 인해 테슬라가 차세대 주요 신사업으로 밀어붙일 로보택시의 정식 발표는 임박했지만 어떠한 내용이 공개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 이러한 행사에서 머스크가 구글과 GM 등 경쟁사 로보택시와 확실하게 차별화할 수 있는 장점을 설득하지 못한다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에 테슬라는 현지 시각 10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위 로봇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행사를 열고 로보택시 사업과 관련한 발표를 내나 머스크는 이날 전면에 등장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로보택시는 테슬라가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진출하는 신사업으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조업인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과는 구별된다 할 수 있고 머스크는 약 5년 전부터 로보택시가 전기차와 차량 호출 시장에 혁신을 불러올 것이라고 자신해온 만큼 당시에는 2020년 말 상용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할 수 있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테슬라의 현재 문제는 로보택시 상용화를 위한 기술력이나 차량 공급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인데 이에 따라 테슬라가 단순히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신차를 선보이는 데 그친다면 투자자들과 시장은 이와 분명하게 다른 시각을 보일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데 한편 지금 시장은 다양한 이슈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가장 큰 이슈론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일반적으로 S&P 500 지수는 대선 한 달 전 5% 가까이 매도가 되었다가 당선자가 명확해지면 연말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S&P 500은 지난 9월 52 이동평균선 아래까지 내려왔지만 이내 반등을 하면서 현재 5,751선까지 올라와 사상 최고치 코어까지 올라왔는데 이에 줄곧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뷰는 여전히 존재해 시간이 흐르면 시장은 성장 악화와 더 빠른 금리 인하보다는 탄탄한 성장과 더 느린 속도의 금리 완화를 선호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 이에 기본 시나리오는 연착륙과 금리 인하가 합쳐져 연말까지 좋은 흐름세가 이어질 것이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이에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 역시 이날은 1.8% 상승해 225달러로 마감했고 비록 애플은 최근 아이폰 16과 17에 대한 단기 기대치가 너무 높아 주가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올해 1분기부터 이어온 기업의 실적은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 현재 주가는 50의 이동평균선과 22 이동평균선 상단에서 흐름을 이어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프리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애플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고 여기에 목표 주가를 212달러로 제시해 이는 현재 주가 대비 7% 이상 하락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애플은 지난 1년간 빅테크들이 상승을 할 때 190달러와 170달러 사이에서 에너지를 모아 이러한 에너지가 올해 6월 폭발이 되면서 주가는 한 단계 점프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상승의 흐름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편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한동안 주춤했지만 다시 63,000달러대로 올라왔고 최근 6만 달러에서 6만 2천 달러대에 머물던 비트코인은 경제가 연착륙될 것이란 기대감에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어 전자서명 관련 회사인 도큐사이는 S&P 미드캡 400 지수에서 MDU 리소스를 대체할 것이라고 발표가 된 이후 7% 이상 상승했고 반면 중국 관련 주식들은 베이징 경제계획기관이 새로운 주요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지 못하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라스베가스 샌즈와 린 리조트는 중국이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지 않아 이날은 2%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어 건강보험회사인 휴마나는 주요 기관이 아웃퍼폼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이후 이날 주가는 3% 이상 상승했고 게임 플랫폼 회사인 로블록스는 힌데버그 리서치가 쇼 포지션을 공개하면서 이날 주가는 2% 이상 하락을 했는데 반면 실험 장비 공급업체인 워터스코프는 제프리스가 홀드에서 매수로 업그레이드를 한 이후 제품 교체를 위한 슈퍼사이클이 진행 중이라 밝혀 이날 주가는 3%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